네, 김백도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방송사별로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SBS에서는 연기대상, 그리고 KBS ETV에서는 연예대상 시상식이 거행이 됐죠. SBS에서는 대상을 장나라 씨가, KBS ETV 연예대상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찬원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김백도가 찾아낸 내용 속속들이 여러분께 지금부터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 연기대상 장나라 씨 대상 수상. 와우, 장나라 씨 하면 뭐 연예계 최강 동안 외모, 정말 장나라 씨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 외모가 깜짝 놀랄 정도죠. 네, 그런 외모의 연기자. 근데 연기자로도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 장나라 씨가 드디어 SBS에서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수상 소감이 궁금한 배우로 남고 싶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SBS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진행된 2024년 연기대상에서 장나라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장나라 씨 9월 종영한 드라마 굿 파트너에서 철두철미한 성격의 1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을 연기했죠. 드라마는 자체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즘에 17.7% 하면요, 옛날에 같이 뭐 드라마 왕국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 지상파는 물론 뭐 유튜브 그리고 OTT 플랫폼까지 시청자들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 드라마를 해서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어섰다, 10%를 넘어섰다 하면 어우 성공, 그 정도면 준수의 성공, 이렇게 박수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어서 15%를 넘어섰다, 이건 대박, 초대박. 그렇죠? 15%를 넘어서 17.7%, 이건 초대박이죠. 예, 그런 정도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17.7% 최고 시청률은 대단한 기록이다, 지상파의 드라마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나라 씨 이날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믿기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나라 씨 오열을 했어요.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다 SBS에서 겪는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장나라 씨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절 좋아해주고 저희가 만든 드라마를 봐주시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좋게 봐주시든, 또 장나라 연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밖에 못해? 아이, 연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믿게 봐주시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배우로 남고 싶다. 장나라가 요번에 여기 이 드라마에 캐스팅 됐대. 아, 그래? 장나라가 이번엔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 궁금한데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시청자들에게 궁금함을 전달해주는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겠죠. 야, 역시 멋있는 수상 소감이네요. 시트콤 뉴 논스톱 2001년, 이게 언제입니까? 야, 옛날이네요. 데뷔한 장나라, 명랑소녀 성공기, 내 사랑 팥쥐, 동안미녀, 황후의 품격, VIP 등 히트시켰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연기자로 활동하는 장나라 씨, 드디어 최고의 영예를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굿 파트너 드라마, 그리고 장나라 씨에게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최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스포츠조선의 기사인데요. 장나라 씨 굿 파트너 드라마 중도 하차 고민한 속사정. 야, 드라마를 연기하던 연기자가 중도 하차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MC인데 중도 하차한다. 그럼 다음 회차에 MC 다른 사람 기용하면 됩니다.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못할 건 아니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것도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중도 하차를 한다? 그럼 다른 연기자가, 전혀 얼굴이 다른 다른 연기자가 그 역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성형수술하고 나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정말 시청자들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죽하면 장나라 씨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무슨 사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장나라 씨 최근 히트작 굿 파트너를 촬영하며 연기의 한계를 느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작품 제의가 들어왔을 때 장나라 씨는 너무 땡큐다. 어떻게 이런 좋은 작품이 나한테 들어왔지.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 매력있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대본 느낌을 조금 더 차가운 도시 변호사 느낌. 이때까지 버티니까 나한테 이런 역할도 오는구나. 야, 연기자로서 정말 이렇게 그렇죠. 계속 활동해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엔 뭐 경쟁하는 그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버티니까 이런 좋은 역할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구 파트너의 그 역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시작하면서 캐릭터에 살을 붙이고 그럴 때 너무 재밌긴 한데 뭐를 해도 연기가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회차를 거듭할수록 뭔가 더 장나라 씨가 맡은 이 이혼 전문 변호사 캐릭터에 살이 붙고 뭔가 좀 입체적인 인물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계속 보시면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뭐 더 이상 드라마를 끌고 나갈 힘이 안 생기는데 촬영하고 방송하고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너무 힘들 때 전화를 한 거죠. 여보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드라마 그만두면 어떨까? 막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면 나부터 엄청 슬플 것 같아 자기야. 좀 힘 좀 내. 자기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줬겠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접고 끝까지 해서 결국엔 연기 대상까지 수상했으니 얼마나 장나라 씨에겐 이번에 연기 대상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나라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히려 좀 다 내려놓고 같이 연기한 사람들과 스태프들, 특히 상대 배역인 남지현 씨한테 엄청 기대서 캐릭터를 만들고 내려놓고 한 작품이다. 자, 남지현 씨는 사실 장나라 씨에 비해서 나이도 한참 어리고 연기자로서의 경력도 한참 어리고 한참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인데 그 남지현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 대상 수상하면서도 남지현 씨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굿 파트너 드라마 스태프들 전체에게도 남지현 씨는 복덩이였다. 그러니까 방금 기사에서도 남지현 씨한테 도움을 받아서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게 참 연기자로서 대선배가 후배를 뭐 칭찬해 줄 수는 있지만 후배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연기를 했다라는 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좀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나라 씨도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남지현 씨를 참 연기자로서 주목해서 보거든요. 젊은 연기자인데 이렇게 인상만 봐서는 뭐 고생도 별로 안 하고 잘한 것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깊은 내면 연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남지현 씨의 학력을 보니까 조금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이 배우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지만 그냥 4년 동안 심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 배역도 굉장히 깊이 있고 그래서 한참 연기 선배인 장나라 씨조차 그런 배역을 캐릭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남지현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참 이렇게 선후배가 케미가 맞는 것도 흐뭇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나라 씨를 떠올리면 또 우리 주호성 쌤을 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장나라 씨의 아빠입니다. 주호성 쌤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TV에 많이 나오고 그 개성 있는 감초 역할 이런 역할로 약간 좀 기괴한 역할? 그렇죠. 그런 역할로도 많이 나오시고 활발하게 TV에 많이 나오셨었는데 요즘에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연극 쪽에만 매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극, 연극을 하러 오셔서 제가 눈앞에서 주호성 선생님 연기하는 것도 보곤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오빠도 연기자인데 이 장나라 씨 오빠는 요즘에는 거의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 명의 가족이 다 연예인 가족이고 당연히 장나라 씨가 제일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아버지인 주호성 씨도 사실은 젊었을 땐 굉장히 활발하게 감초 연기를 했던 그런 분이고 아마도
그렇죠. TV 앞에서 딸인 장나라 씨가 대상을 수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 딸 장하다 이런 말을 주호성 선생님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나라 씨 아버지 주호성 씨 아내와 4년째 벌거. 근데 이건 이혼한 건 아니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가수 겸 배우 장나라 씨의 부친으로 유명한 배우 주호성 씨 현재 아내와 따로 살고 있다. 그는 난 깜깜하면 잠을 못 잔다. 마루에 불을 켜놓고 방문을 살짝 열어놓아야 잠이 잘 온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전부 다 껌껌하게 불을 꺼야 잠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주호성 씨는 이렇게 불이 어디엔가 켜져 있어야 잠을 주무시는데 또 이제 장나라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호성 씨의 아내 되는 분은 불을 꺼야 잠을 주무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장난이 아닌 거죠. 예, 여기 써 있네요. 아내는 깜깜해야 잠을 잔다. 이뿐 아니다. 주호성 씨, 에어컨을 틀고 자냐 끄고 자냐 한여름에 이것도 심각한 부부싸움거리. 그런데 주호성 쌤은 나이가 70이 넘어 내가 회사 근처에서 3, 4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 별거해서 살고 계시다는 거. 이게 무슨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취향 차이 때문에. 근데 혼자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너스레를 떠셨다는 겁니다. 주호성 씨 집을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 회사 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5분 거리로 옮겼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부 간의 성향 차이 때문에 그렇죠. 각방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나이가 드시고 나서. 근데 아예 그냥 따로 거처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나라 씨의 어머니 아내 되시는 분은 주호성 씨 아내 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냉장고 채워주러 오고 청소해주러 온다. 근데 나이가 드니 아내도 몸이 무거워져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걸 줄여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 때 그때 얼굴 본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혼하신 분들 비슷하게 사시는 거긴 한데 이혼은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사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주호성 씨도 장나라 씨의 연기 대상에 오열을 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이찬원 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의 정점을 찍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KBS 연예대상을 수상한 이찬원 씨. KBS 아들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자, 멋진 모습 대상을 딱 손에 꽉 움켜졌어요. 누가 뺏어갈지는 당연히 않을 텐데 굉장히 꽉 아주 이게 옆에서 뺏으려고 해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꽉 움켜졌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연예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수로서도 정점을 찍고 또 그렇죠. 방송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출연자로서도 또 정점을 찍었고 야, 정말 20대에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복도 많고 우리 찬스님들도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차분하게 이찬원 씨 수상 소감. 대상 수상 소감이니까 당연히 길 거는 제가 예상했는데 제법 분량이 있는 수상 소감이었죠. 근데 그게 지루하지 않고 요모조모 정말 들으면은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말 잘하는 우리 이찬원 씨 정말 대상 수상 소감도 명품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제법 있어가지고 제가 다는 옮기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옮겨봤습니다. 그걸 제가 차분하게 읽으면서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을 딱 수상하고 마이크 앞에 서서 이찬원 씨 수상 소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대상을 수상할지 모르고 사실 제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작년 재작년 연예대상 당시에는 혹시라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남모르게 수상 소감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상 소감도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시작했는데 한 달 전부터 집에서 그냥 수상 소감 적었다 지우고 한 사람보다도 더 조리 있게 빠짐없이 할 말 다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수상 소감을 멋지게 이야기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찬원 씨의 수상 소감 계속 이어집니다. 16년 전 2008년도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KBS에 처음 발을 디디고 2020년
정식 데뷔를 하고, 이건 미스터 트롯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타방송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이름은 얘기 못하고, 2020년 정식으로 데뷔를 하고, KBS에서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수상소감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서 뭐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찬원아, 가수가 노래에 집중을 해야지 왜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냐? 너는 가수야, 가수가 본업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방송이 너무 좋고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지인분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이 이런 충고를 하시더라도 물론 가수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찬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도 방송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의 길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야, 멋지다. 뚝심.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가수가 노래나 하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열일하는 저 이찬원 뚝심으로 능력으로 쟁취한 대상이다. 이런 또 제목으로 멋지게 이찬원 씨의 수상 소감을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줬네요. 자, 저는요, 이찬원 씨 이 선택, 물론 가수로서도 이찬원 씨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능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의 길을 개척하고 벌써 20대, 이제, 그렇죠? 아직 20대의 나이인데 거기서 일가를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찬원 씨 방금 말한 대로 수상 소감에서도 얘기한데 2020년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엄청난 트로트 열풍이 일어났죠. 야, 그 열풍 정말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단했죠.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탑6 멤버 중에 한 명인 이찬원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한 몇십 년은 갈 것 같은 트로트 열풍이 지금 뭔가 구조 조정이 된다. 뭐 식었다는 표현보다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구조 조정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테나시아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 기사도 많이 거론이 된 기사입니다. 이미 보면은 뭐 이명욱 씨, 영탁 씨, 여기 이찬원 씨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찬원 씨는 안 넣나 모르겠어요. 테나시아가. 이명욱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정도만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도 순식간에 표가 매진이 되지. 뭐 예를 들면 장민호 씨, 천하의 장민호 씨, 그리고 뭐 손태진 씨도 사실 그렇죠, 잘 나가는 가수이긴 한데 특히 손태진 씨는 조금 뭐 그렇다고 해도 장민호 씨가 지방 공연도 그렇죠, 티켓 오픈을 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 자리가 많이 비는 정도, 그 정도로 옛날 같으면 장민호 씨도 순식간에 표가 매진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뭐 장윤정 씨도 또 그죠, 표가 안 팔린다 그런 얘기 몇 개월 전에 기사로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트로트 열풍이 조금은 구조 조정이 되어 나간다 이런 생각. 더구나 이찬원 씨도 마스터로 참여하고 있는, 지금 첫 방송이 며칠 전에 됐었죠. 미스터 트롯 3 첫 회 시청률이 12.9%입니다. 12.9%면 잘 나온 거죠. 매우 잘 나온 거지만 자, 그 전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미스터 트롯 시즌 2 같은 경우에 첫 회 시청률이 20.2%예요. 미스터 트롯 3는 조금 떨어지는 건 예상했지만 그래도 한 17%, 18%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3%도 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로트 열풍이 점점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식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구조 조정 중이다. 내년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찬원 씨가 계속해서 트로트 가수로만, 물론 우리 이찬원 씨 평생 가수로서 살아갈 사람이지만 트로트 가수로서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트렌드, 연예계의 트렌드, 방송가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데, 자, 그러니까 가수는 가수대로 계속 깊게 파되 이찬원 씨가 정말 가수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MC 출연자의 길이 있으면 애써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뭐 흉년이 들어도 원예 농업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일도 하는 농사꾼은 벼농사만 줄창 판 농사꾼보다
그 흉년을 잘 버티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찬원 씨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트로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이찬원 씨는 걱정이 없다. 물론 트로트 가수로만도 인기가 계속되겠지만 방송에 계속 얼굴을 비치니까 이찬원 씨는 오히려 자신의 지명도가 더 유지가 되면서 또 트로트 가수로 갔을 때도 팬들의 사랑이 다른 가수들은 식더라도 식지 않고 유지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찬원 씨가 너무 탁월한 선택을 했다. 트로트 가수만 붙잡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요즘의 방송 트렌드에 딱 맞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장나라 씨도 연기도 하고 가수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다.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길을 개척한 이찬원 씨 정말 탁월한 선택, 100점짜리 만점짜리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수상소감 계속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KBS는 그야말로 저를 낳아주시고, 자, KBS 관계자분들 사장님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저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도 영예로운 상까지 주신, 물론 제가 아직 장가도 가지 않고 남자이지만 제게는 어쩌면 친정 같은 고향 같은 그런 KBS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략한 부분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찬원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 쭉 나열하고 거기 제작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뭐 굳이 제가 리뷰를 안 해도 내용이니까 중략하고 그 뒷부분을 제가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요. 방송인, 예능인 이찬원으로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6년, 2027년 그 이후에도 KBS를 통해서 여러분께 즐거운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애국자예요. 그죠? 요즘에 국민들이 웃을 일도 없는데 이렇게 방송인으로서 가수로서 좋은 노래로 힐링을 시켜주고, 그죠? 그리고 또 예능인으로서 또 웃음을 주고, 이찬원 씨 같은 사람이 애국자라는 요새 같아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KBS 예능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KBS 사장님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되게 궁금했습니다. 부르의 명곡이 곧 700회를 맞이하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 가왕 조용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회 특집에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 꼭 출연을 약속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이찬원 씨를 데려다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하면 예능 프로그램 너무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해내. 그리고 밖에 가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프로그램 또 팬들한테 홍보도 또 해줘. 그러니 제작진들이 정말 이찬원 씨의 이자만 들으면 군침을 그냥 줄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프로그램에 이찬원 씨를 섭외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찬원 씨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이찬원 씨 멋진 명품 수상 소감 멘트를 끝냈습니다. 정말 이찬원 씨 새해 2025년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만능 엔터테이너로 보여줄까? 가수면 가수, 또 예능인이면 예능인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찬원 씨 2025년 그 기록을 경신하고 더 높은 자리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